지금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국가 부채는 약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수경 원 규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빚이 많으면 파산합니다. 기업이 빚이 많으면 부도납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미국도 망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망하기는커녕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 미국은 왜 빚이 이렇게 많아도 망하지 않는가? 이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세계 경제의 절반이 한 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많은 사람들이 국가 부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빚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빚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상황에 대입해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빚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개인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기준으로 국가의 부채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라가 빚이 많으면 결국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빚이 너무 많아지면 국가도 파산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차이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개인의 빚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돈을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만든 돈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빚을 지면 그 돈은 반드시 외부에서 벌어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어떤 나라들은 자신의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통화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단순히 자기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 즉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빚을 낼 때 다른 나라의 돈으로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 즉 달러로 빚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외국 돈으로 빚을 냈다면 그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달러는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통화입니다. 즉, 미국의 부채는 단순히 한 나라의 빚이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특별한 구조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를 개인의 빚처럼 단순하게 비교하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미국은 빚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망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빚의 규모가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달러가 가진 역할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구조. 여기서 세계 경제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란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거래와 금융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중심통화를 의미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달러, 즉 미국 달러입니다. 왜 달러가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석유 거래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석유는 달러로 가격이 정해지고 달러로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한국 돈인 원화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그 달러로 석유를 구매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세계 각국은 항상 달러를 일정 수준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무역입니다. 국가 간 물건을 사고 팔 때 각 나라의 화폐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통 기준이 되는 통화, 즉 달러를 중간 통화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기업이 중동 기업과 거래할 때도 유로가 아니라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 기업과 남미 기업이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 거래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이 대부분의 투자와 대출, 그리고 채권 발행 역시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제은행 대출, 글로벌 투자, 국가 간 자본 이동,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보유할 때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합니다. 실제로 세계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세계 경제가 지금 하나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구조의 중심에는 바로 달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세계 경제는 단순히 여러 나라가 각자의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달러를 중심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달러의 움직임이 한국 경제, 유럽 경제, 신흥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 세계 각국은 국제 거래를 하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중앙은행은 달러를 준비해 둡니다. 이것을 외환 보유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를 어디에 보관할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즉,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 세계가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이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전 세계 나라들은 미국에 계속 돈을 빌려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빚이 적고 안정적일수록 더 안심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정부, 은행,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국채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가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일종의 투자 상품입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이 미국 국채가 거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세계 금융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규모와 유동성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거래가 활발한 채권 시장입니다. 이 말은 곧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큰 돈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앙은행, 연기금, 대형 투자기관들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선택되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외환 보유고, 일본의 외환 보유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바로 미국 국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과 투자자들이 달러를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어디에 보관할지 고민합니다. 그때 선택되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결국 세계의 돈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계가 미국의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은 경제를 운영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부채는 단순히 미국 혼자 만든 빚이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구조 속의 부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 경제에서는 조금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도 세계 자금은 오히려 계속 미국으로 몰려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를 이해할 때 가장 흥미로운 구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별한 나라가 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돈이 부족하면 외화를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필요하면 달러를 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 통화로 빚을 내고 자기 통화로 갚는 나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할까? 물론 이 구조가 영원히 유지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세계가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힘은 지금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한 가지를 지키려고 합니다. 바로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입니다. 세계 무역, 세계 금융, 국제 결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빚이 많아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금융 구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달러, 미국 국채, 국제 금융, 이 세 가지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의 일부다. 오늘 이야기한 구조를 이해하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국 금리, 미국 국채, 달러 강세 같은 이야기들이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그 중심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이 흐르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